현재까지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중 가장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걸로 알려진 변이죠. 델타 플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총 2명 중에 한 사람은 해외 여행력이 없고 한 사람은 있는데 두 사람 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이 밖에 흰 페인트로 덧칠된 논란의 줄리벽화 소식, 그리고 올림픽 소식까지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부터 정치, 정치부터 스포츠까지 뉴스픽5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픽은요. 델타 플러스 국내 상륙, 사라진 줄리벽화, 그리고 올림픽3에 담긴 고생했어요 유비나 1260도 금빛턴, 마지막은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변이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이 델타 플러스의 정체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변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은 유지한 채 돌연변이 형질이 더해져서 한마디로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벌써 인도를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스위스 등 9개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뉴스픽에서 델타 플러스를 처음 다룬 게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변이가 델타 플러스고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염력은 3배 이상 훨씬 더 치명적이까지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델타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 유전자에 베타, 감마 변이에 나타난 K417N 돌연 변이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폐세포와 훨씬 더 쉽게 결합하는, 한마디로 폐에 딱 달라붙는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3월 초 영국에서 발견된 델타 플러스는 석 달 만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지로 퍼졌고요. 급기야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2명이 확진자로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은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40대 남성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특히 두 사람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돌파 감염에 의한 확진인 겁니다. 둘 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료까지 있는 상태에서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이제 2차 접종 완료인 5월 중순 이후로 알고, 두 번째 케이스도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해외에 갔다가 돌아온 시점인 7월 23일 날 검사에서 확진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델타 플러스는요, 항체의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 탓에 백신의 효과를 다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바이러스가 항체를 뚫고 감염을 일으킨 케이스인데요. 다만 다행히도 증상은 경미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적어도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아준 겁니다. 자, 몇 가지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전문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방역당국에 포착이 된 건 2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답변은 안타깝게도 예스였습니다. 표본조사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지금 한 전체 바이러스 발견되는 거에 한 15% 전후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20%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2명이 나왔다는 것은 10명 정도는 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의 해외 여행 이력이 없다라는 말이 델타 플러스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겼다라는 의미일까요? 자, 이번의 답은 노였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이가 생기려면 영국 변이, 그다음에 브라질 변이, 남아공 변이, 인도 변이, 이제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걸리고 거기에서 백신을 제대로 못 맞고 있었고 또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덜 되는 그런 나라의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기는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집단 감염이 휩쓸고 지나갈 때 이 변이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 현황을 보면요. 전체 1,202명으로 4주째 4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60.5%, 비수도권이 39.5%입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1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초조한 보관이 핵심인 백신 운송을 일선 동네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직접 올린 글입니다. 첫 번째 백신 배송은 콜드체인 업체와 군인 대동하에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 주는 백신을 보건소로 직접 가지러 오라고 한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네 병원이 콜드체인 업체도 아니고 이 더위에 아이스박스로 온도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백신은 엄격한 관리하에 운송되어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관리 미비로 인한 폐기로 이어지기 쉽다. 환자에게 투여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진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모더나 수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서 콜드체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더나사의 백신 수급 지연으로 백신 접종 시행일에 맞춰서 백신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게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기관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수령하도록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의료기관까지의 콜드체인을 유지해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사라진 줄리벽화입니다. 정치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종로구의 한 서점 벽에 그려진 줄리벽화가 이렇게 흰 페인트로 덮였습니다. 이 하얀 페인트 아래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그림과 글귀가 적혀 있었죠. 한 서점의 벽에 한 2주 전부터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잠깐 그 벽화 보시면요. 보신 것처럼 뭐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고 있는 글씨와 함께 금발 여성의 그림이 있고요. 또 다른 벽화는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저렇게 그 연도도 있고 뭐 어떤 익명의 직함들이 써 있는 저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나온 걸 좀 보니까 서점 주인이 윤 전 총장, 윤 후보에 대한 그 출마에 항의하는 뜻으로 만들었다,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후에 이 서점 앞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보수 유튜버가 출동해서 검은 페인트로 덧칠을 하는가 하면 경인선, 과파, 해경궁, 대명부선 등등 여권을 겨냥한 문구가 새로 적혔습니다. 또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현장에 드러눕거나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자, 벽화가 다시 백지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일입니다. 이 4일 동안 한국 정치의 낯뜨거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 주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행동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거죠. 한국 여성 변호사회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 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자, 여야를 막론하고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관망해선 안 될 겁니다. 벽화가 등장한 당일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벽화는 폭력이지만 윤 전 총장이 준 만큼 돌려받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폈죠. 못되게 살지 말아라. 세상만사 전부 준 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저는 줄리백화가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의혹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생기는지 준 만큼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따라 여성 혐오를 방관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금도를 넘어섰다. 인격 침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격 침해 등의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더 나아가서 인격 살해 요소가 있는 이러한 표현은 자제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와 YTN의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6%, 국민의힘 35.2%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여성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은 전주 38.8에서 34.2%로 4.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여성 지지도는 27.6%에서 31.1%로 3.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줄리벽화 이후에 여성층의 표심이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자, 이어서는 신토토의 시간이죠. 올림픽 3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자, 먼저 고생했어 유빈아, 이모의 심경으로 꼽아봤습니다. 17 대표팀 막내인 신유빈 선수가 있는 탁구 여자 단체 8강 소식입니다. 신유빈, 전지희, 최효주 선수가 독일을 상대로 선전을 벌였지만 매치 스코어 3대2로 아쉽게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남자 경기가 남아있죠. 내일 오후에 중국을 상대로 준결승전 9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아람 선수가 3m 스프링보드 결승전에서 사상 첫 메달에 도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죠.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받아서 최종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4위는요, 우 선수가 2016년 리우 대회에서 기록한 11위를 넘어서 한국 다이빙의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앞으로도 우 선수가 한국 다이빙의 새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올림픽 3는 1260도 금빛턴입니다. 네, 새로운 도마 황제의 탄생을 알렸죠. 신재환 선수가 어제 열린 도마 결선에서 양학선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도마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1차 시기 기술이 요네쿠라라는 기술이 바로 3바퀴 반 1260도를 도는 난도 6.0의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저는 사실 180도도 못 돌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2차 시기에서는 난도 5.6의 여투 선배 여홍철 선수의 기술을 깔끔하게 소화하면서 금메달 확정 지었습니다. 문명 선수에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갔던 게 너무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지금 흥분이 돼서 고등학교 때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좀 심하게 아팠었어요.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저는 그 노력하는 게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너무 성실하게 운동에 항상 임했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경기는요, 한국 역도의 라이징 스타 진윤성 선수가 남자 109kg급 9년 만에 역도 메달에 도전합니다. 자, 우리 역도 선수 김수현, 이선미 선수가 지금껏 정말 다 잘해줬는데 진 선수도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이 빅데이인데요. 아침에는 대회 2연패를 노리는 4총사 여자 골프가 시작됩니다. 또 가정경 선수가 있는 여자 배구 터키와의 8강전 치르고요. 저녁에는 어제 미국과의 연장 승부차기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일본과의 대망의 한일 야구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짜릿했던 그 한일전 재현해주길 바라고요. 스코어 예측은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언제나 뉴스픽은 신체커, 올림픽은 신토토와 함께입니다. 자,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